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아서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키스 캐머런 스미스의 책 욘스 마인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욘스 마인드에는 저자가 제시하는 성공으로 가는 10가지의 인사이트가 들어있는데요. 그중 이전 영상에서는 부자들의 인생 계획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부자들의 말하는 방식에 대해 제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궁리하라. 어느 사업가의 사무실 벽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남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릇이 큰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남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신변잡사를 이야기하거나 남들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옛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앞에 두 격언을 깊이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은 창조적이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궁리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정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의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는 게 현명하다. 부자들은 세상의 가십거리, 즉 본인과 관련이 없고 의미가 없는 정치 이야기나 유행 이야기, 남들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소모성 이야기를 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죠. 1000억대 자산가로 잘 알려진 세이노님께서도 정치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오로지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라는 구절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너무나도 유명한 2008년 아주대 강의 영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너무 똑 닮아 있었거든요. 이 강의는 유튜브에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시간 있으시면 반드시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박경철 선생님의 아주대 강의, 일명 W를 찾아서 라는 강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문명은 0.1%의 창의적인 인간과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0.9%의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뛰어들어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면서 이루어낸 역사이다. 즉 1%의 역사인 것이다.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가 함께해서 이루어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말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99%의 인간을 잉여인간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는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 0.1%의 천재?
0.9%의 안목 있는 사업가, 그것도 아니면 99%의 잉여인간. 소모적인 뒷담화에 목숨 걸지 말라. 누구나 무슨 일이건 간에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구석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버릇을 갖도록 하라. 이제부터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하라. 그 편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칭찬받기 싫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법을 배워서 행동에 옮기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그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 근무할 때 정말 일 잘하는 대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시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일처리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서 평판이 너무 좋은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의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그분과 같이 일한 5년간 단 한 번도 상사욕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줄을 잘 서거나 상사에게 아부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죠. 결국 그분은 지금껏 진급누락 한 번 없이 과장까지 승진을 하셨고 차기 지점장 1순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회사 내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뒷담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뒷담화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동질감에서 오는 위안을 얻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위안을 삼고 그래도 스트레스는 해소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부자들도 유행, 상품, 가십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산층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가진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를 일구어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서로 생각을 나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최고의 자산이다. 왜 부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부자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돈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은 이 세상에 없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모든 것이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라. 한 사람의 소득은 그 사람이 세상에 제공한 가치에 정확히 비례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본인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맞는 말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라면서 어느 연예인이 드라마 회당 출연료를 몇 억을 받네, 어느 가수는 콘서트를 한 번 하면 몇 억에서 몇십억을 버네 라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연기자는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침으로써 전국의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가수는 콘서트에서 열창을 함으로써 그곳에 모인 수천에서 수만의 팬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만약 그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큰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수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첨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말라. 10중 8구 핀잔만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하지만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좁을 수밖에 없다. 돈은 힘이지만 아이디어는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이런 경험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에 대해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10중 8구 부정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에이, 그거 레드오션 아니야? 송충이는 뽕잎을 먹어야지 그런 걸로 돈 버는 애들은 한정적이고 다 정해져 있어. 등등 자신들이 겪어보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핀잔을 주고 무시를 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원천봉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하려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그 싹을 잘라버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자는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말하라. 예를 들어 불가능하다 대신에 가능하다를, 할 수 없다 대신에 할 수 있다를, 즉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뭐뭐 할까?처럼 남에게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묻는 수동적인 말 대신 무엇 하겠다처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능동적인 말을 하라. 둘째, 불평 불만은 그만, 투덜이가 되지 말라. 중산층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 솔직히 말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불만의 대상이나 불만거리가 점점 더 많아진다. 카드값과 은행 빚에 대해 불평하면 할수록 카드값과 빚은 늘어갈 뿐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가질수록 직장 상사는 당신을 더 괴롭힐 것이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다고 회사에 대해 불평할수록 회사가 더 싫어질 것이고 회사 다니는 게 끔찍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정말 무서운 것이어서 자신의 입 밖으로 내뱉은 말 그대로 나중에 꼭 한 번은 자신이 겪게 된다.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라. 그럼 금방 알게 된다. 셋째, 감사한 마음으로 삶이 주는 교훈을 얻어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 하나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디어, 주변의 이런저런 것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나중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내 삶이 지금 내게 무슨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하는 일이 꼬일 때조차 뭔가 배울 만한 교훈이 있기 마련이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걱정, 불안이 엄습할 때면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마음을 다독이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하와이 대저택님은 영상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 때면 도대체 얼마나 잘 되려고 지금 이렇게 힘든가? 라고요. 여러분도 힘들고 지치고 불안할 때 여러분만의 주문을 만들어서 항상 떠올려 보세요. 그러한 주문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불안,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잠시라도 마음의 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은 키스 캐머런 스미스의 욘스 마인드에서 전하는 부자들의 말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책 서두에 너무나도 좋은 글귀가 적혀 있어 이 글귀를 전달해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품성이 되며 당신의 품성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